우리 우주님들 어서 오세요.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미라클 리딩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중한 책, 아주 귀중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왜 저 사람은 뭐든 잘 풀리지?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책. 운이 복리처럼 쌓이는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사쿠라이 쇼이치, 후지타 스스무 지음, 김현화 옮김, 빌리 버튼 출판사입니다. 사쿠라이 쇼이치와 후지타 스스무는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이 두 분은 마작을 하면서 만났는데요. 마작이라는 것은 중국의 대표적인 게임인데 우리나라의 고스톱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쉬울 것 같아요. 136개 패를 가지고 짝을 맞추는 게임이고 4명이서 하는 게임입니다. 사쿠라이 쇼이치는 1960년부터 대리 마작사로 활약해서 뒷세계 마작의 강자로 군림했습니다. 그 이후에 은퇴할 때까지 패의 소리라는 작귀류 마작 도장을 열어서 마작을 통해 인간으로서 나아가야 할 길을 후배에게 지도하는 작귀회를 세웠습니다. 후지타 스스무는 최초의 CEO이자 노련한 승부사로 마작 최강전 2014년 파이널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의 주요 저서로는 기업가, 시부야에서 일하는 사장의 고백 등이 있습니다. 자, 일상이란 되게 평범한 하루하루인데 갑자기 커다란 운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운이 좋다라고 말하죠. 과연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기적을 맞이한 걸까요? 아니면 부와 성공을 누리는 운명은 따로 있는 걸까요? 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운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자기 것이라 만드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과연 오늘 내 편으로 끌어오는 사람들의 비밀은 무엇인지 이 책 안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실제로 마작을 유심히 살펴보면 비즈니스의 축소판과 같은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어떤 패가 오는지 알 수 없는 불평등한 위치에서 시작하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분된 패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빨리 크게 이기는지가 중요한 상대적인 경쟁이다. 국의 진행, 상대와의 점수봉의 차이 등 시시각각 상황이 격렬하게 변할 땐 냉정하고 재빠른 상황 판단력이 요구된다. 4명 중에 1명만이 이기므로 대부분의 시간은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보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욕망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마작에서도 이긴다 합니다. 마작은 인내심 겨루기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빨리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일을 서두르거나 거듭된 실패를 만회하려고 무리하는 사람들,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욕망에 휩쓸려서 자멸하고 맙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교활한 짓을 하거나 사람을 속여 돈을 버는 쪽이 이득을 보고 성실하게 일하는 쪽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러나 비겁한 수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지면 거기서 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운과 운의 흐름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것은 일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어떻게 활용되며 조절되는 것일까? 이 책을 읽는 분들이 그 힌트를 얻어서 승리를 맛보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 초심자의 행운을 경험한 사람도 있는데 가족 단위로 자주 가는 외식 체인점은 항상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붐빕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더욱 성장하지 않을까? 이 회사의 제품은 옛날부터 훌륭했잖아. 최근엔 평판이 떨어져 주가가 떨어지는 모양이지만 원래 이렇게 쌀 리가 없어 등 관심이 가는 회사를 체크하며 비교적 싸다고 느낄 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 올랐을 때 얼른 팔아 이익을 냅니다. 이렇게 초보는 매매에서 어느 정도 벌고 어느 정도 손해보는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는 담백합니다. 그런데 싸다고 생각했는데 더욱 떨어진다든가
이제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더욱 오르는 경험을 거치며 도대체 뭐가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는 지극히 심플한 기본 원칙은 잊어버리고 주가가 충분히 높아도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은 후 제 나름대로 부가가치 덧붙여서 이 주식 더 오를 거야 라고 판단해버리고 맙니다. 일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전 지식이나 경험 없이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처음엔 내가 손님이라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지? 하는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했기 때문에 초심자의 행운이 이처럼 잘 풀려갑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부문을 더욱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거래처나 상사와 교섭하여 신규 플랜을 잡거나 가격 전략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수를 생각해서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하는 동안 인력이 부족하고 코스트가 맞지 않아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놓치고 맙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복잡하고 기이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단순한 마음가짐을 갖지만 지식이 늘어나며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선을 벗어나 미로에서 헤매게 됩니다. 경력을 쌓아가는 동안 힘든 일 겪으며 모든 것에 회의적이거나 자기 방어적인 면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는 데 있어 지식과 경험은 필요하지만 자신이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 예전에 꾸밈없이 사물을 보고 있을 때의 그 심플한 감각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믿는 강한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해서 초조한 마음에 힘이 들어가는 악순환에 빠지지 마시고요. 내가 이 일을 따내겠다라든가 나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 보이겠다라는 식으로 반드시 내가 라는 사고가 전면에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보다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속해 있는 팀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몸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힘을 충분히 발휘해 볼 수 있는 벤처기업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대기업에서 옮겨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신념과 열정이 지나치게 이상한 방향으로 말려들게 했습니다. 모두 자기처럼 해야 한다며 자신의 업무 처리 방식을 부하에게 강요하고 혹사시켰습니다. 결과가 나왔을까요? 불만과 피로가 더해지고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털어놓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몇 번 주의를 줘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망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타당하다고 믿으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겠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후에 업무 처리 방식이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조직의 방향성에 맞춰 자신이 아닌 회사와 팀을 우선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각성된 것처럼 힘을 빼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 싶을 만큼 변모했습니다. 마작 세계는 틀을 만들고 그것을 뛰어넘는 틀을 또 만들며 변화하듯 경영이나 비즈니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만들고 또 무너뜨리는 데 익숙합니다. 창업 초창기에는 광고 대리업을 주로 했지만 업계 1위에 오른 후에 그에 만족하지 않고 엔지니어와 함께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고자 시도한 것이 회사도 나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유명 구인 구직업체인 리크루트사의 창업자 에조의 히로마사는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통해 자신을 바꿔라. 그것을 회사의 기본 방침으로 내걸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스스로 틀을 부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한 가지 틀에 빠져 경직되지 않도록 회사에 익숙해질 방법을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원회의할 때 매주 같은 멤버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고가 경직될 염려가 있으므로 배치를 바꿉니다. 또한 3개월에 한 번은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도심에서 떨어진 곳으로 임원 워크숍을 가서 의견도 주고받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원들의 자리 배치를 바꾸거나 프로젝트 팀의 멤버를 교체하는 등의 인력에 변동을 줍니다.
모두 사원들이 변화에 익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행했습니다. 기존의 틀을 부수고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은 성장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과정입니다. 일상적인 일을 반복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이 회사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반복만 거듭한다면 머리가 굳어져 변화에 겁을 내기 마련입니다. 회사의 쇠퇴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작에서 연이어 상대에게 쏘이는 바람에 페이스가 무너져 난폭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흐름이 나쁠 때이므로 무슨 일을 하든 기대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태세를 바로잡으려면 우선 자신의 페이스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를 위해선 실패에 초점을 맞추거나 상태를 만회하려는 의식을 전환해 전체관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사쿠라이 씨가 순수와 용기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흐름이 깨졌을 때나 역경을 맞을 때에는 올곧은 순수와 용기가 있으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걸까? 라든가 어쩌면 속고 있는 건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빠져서 믿음을 잃기도 하는데 그러한 때야말로 정신 차리고 순수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시야가 열리고 나아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모든 세상사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끝을 시작으로 삼으면 운이 지속됩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나에게는 다양한 시작과 끝이 있었습니다. 큰 단락을 짓는 시점에선 반드시 하나가 시작되고 하나가 끝났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긴장감과 불안함도 동반되지만 그와 동시에 때묻지 않은 신선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마작 승부사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나 작기회를 설립했을 때처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면 두근거리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무언가 끝날 때는 늘 서운한 법입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나는 항상 모든 끝을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어떤 즐거운 일이나 좋은 일이 끝날 때면 기분을 이어가고 싶기도 하지만 하나의 일이 끝나면 제로가 됐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끝나면 그때까지의 좋았던 일도 안 좋았던 일도 모두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입니다. 모든 끝을 다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늘 새로운 기분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라는 것 중에는 극심한 낙담이나 슬픔을 동반하는 것도 있는데 끝에 지나치게 사로잡히면 그때까지 좋은 흐름으로 이루어왔던 것도 나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친한 친구를 잃었다든지 괴로운 감정을 떨쳐낼 수 없는 끝을 수없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떤 괴로운 끝이라도 시작이라는 희망의 싹이 어딘가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기가 때로는 굉장히 힘들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그 안에 있다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찾을 수 있게 되면 마음은 구원받을 것이며 흐름 또한 좋은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흐름을 잘 읽는 사람은 큰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 움터있는 작은 흐름도 파악합니다. 크게 파악하면서 동시에 작은 것을 깨닫기. 이것이 판을 읽고 승부의 흐름을 감지하는 데 있어 핵심입니다. 흐름은 크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질이나 세기도 판별해야 합니다.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흐름을 잘 타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흐름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흐름을 읽지 못하면 뒤처져 좋은 흐름을 스스로 끊어내게 됩니다. 물론 나쁜 흐름이라면 타지 않고 무시하거나 자신이 먼저 움직여서 좋은 방향으로 바꿔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재빨리 그에 맞춰 대응해가는 것. 그것이 얼마만큼 가능한지가 승부의 운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왜 저 사람은 뭐든 술술 잘 풀릴까? 이제 아셨죠? 운이 복리처럼 쌓이는 사람들의 습관은 순수성과 용기 그리고 운을 흐름을 타는 그런 효과였습니다. 우리 우지님들과 읽어본 운이 복리처럼 쌓이는 사람들의 습관 이 책 빌리버튼에서 나온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승부수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지님들 오늘도 24시간 동안 제가 운과 사랑과 은총과 감사, 축복 전해드릴게요. 사랑합니다.